자, 오늘은 고등학교 지학사 들어가 볼게요. 먼저 20페이지에 남촌 나오네요. 여기 나타낸 말이나 빠르기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다 본 것들이고 교과서들마다 정말 중복돼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쉽게 나오는 편이라면 이전에 봤었던 그런 스탠탄토라는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시험에 스트링 젠도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쉽게 나오자면 뭐 포코 피우모소, 포코 메노모소 절반의 빠르기로, 즉 느리게라는 의미죠. 또는 랄렐탄도 점점 느리게인데 아첼렐란도라 그래서 점점 빠르게가 되죠. 다음 21페이지에 지금 시험으로는 거의 시험으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호흡, 발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요? 정말 쉽게 나오는 허를 찌르는 뭐랄까 뒤통수를 치는 그런 느낌으로 발성, 공명 이런 단어들 그리고 복식호흡, 횡격막 이런 단어들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음악성이라는 것을 답으로 유추하게끔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물론 뭐 마지막에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이번 시험에도 그 순음이 답인 게 있었죠. 피오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정연파가 먼저 떠올랐어요. 요거 있죠. 사인파. 물론 이것도 답이 안 될 수는 없죠. 이 순음이 이거를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2페이지에 내 마음의 강물 나오네요. 아래쪽으로 이런 표시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8분음표로 쪼개서 우리 아까 위에서 보이는 이러한 리듬 형태로 연주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장에 뭐 이런 것들 변박이 잠깐 일어나는데 이럴 때 겹세로줄 사용을 하는데 왜 이런 변박을 넣었냐, 이유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설명해 봐라. 뭐 이런 게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죠. 요즘에는 하도 그런 좀 적용 문제,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요. 다음 25페이지에 귀천이라는 천상병임의 시가 나오고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해서 쭉 나오다가 이런 말이 있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해. 소풍 끝내는 날.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시거든요. 쉬어가는 페이지로 이런 거 한번 좀 읽으시면서 마음의 정화를 한번 하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27페이지 아래쪽으로 지휘법이 나오는데 이 왼손 오른손에 관한 역할이 교과서들마다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손으로 이런 표현들을 해낸다라는 것. 다음 28페이지에 이런 빠르기 말들, 나타낸 말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 봤던 것들이죠. 첼렐란도 나오고 있네요. 다음 29페이지에 아래쪽으로 폴리포니와 호모포니를 보여주고 있죠. 다음 30페이지에 단음계들 종류 보여주고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런 코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서브 도미넌트의 기능을 하죠.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라고 하는데 여튼 서브 도미넌트의 기능을 하고 여기는 도미넌트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도미넌트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다음 31페이지에 오 샹젤리제가 부분 3부합청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서 지금 이거를 폴리포니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호모포니로 잡아야 될지 이런 분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부에 지금 이렇게 따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저라면 호모포니로 그냥 보고 여기 그냥 음악적으로 뒤에 따라 붙는 반복되는 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폴리포니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왜냐하면 폴리포니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독립된 성부라는 것이죠. 독립된 성부. 서로 아예 다른 가사를 부른다든지 다른 멜로디를 부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폴리포니의 본질에 해당되죠. 아래쪽으로 성악의 연주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교과서들마다 한결같이 이거 복사해서 쓰나 봐요. 그래서 이 그림들이 계속 나오는데 바리톤과 메조소프라노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32페이지에 오 내 사랑 까로비오 벤이라는 악곡이 나오고 있죠.
여기 빠르기 말과 나타낸 말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라르가멘토보다 천천히 충분하게 그 음의 길이를 끌어서 라는 느낌, 라르가 들어갔기 때문에 느리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라르고처럼. 그리고 얘를 이거랑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죠. 라멘토, 구슬프게, 슬픈, 애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라르가멘토는 보다 천천히, 라르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아래쪽으로 열정적으로 아페시오나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포르타멘토, 점점 세게 뭐 다 본 것들이죠. 다음 34페이지에 조바꿈 전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조옮김과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벨칸토 창법, 벨 아름다운 칸토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페라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발성이기도 하고 이런 가곡에 사용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팔란도라는 창법 이 또 있죠. 이제 레치타티보를 부를 때 일반적인 발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국악에서는 뭐 잡가라든지 이런 혹시 뭐 잡가 계열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럼 되게 들어볼까요 지금? 잠깐. 자, 제가 지금 곰보타령이라는 것을 휘모리 작가 중 하나이죠. 틀어볼게요. 7, 8월 청명리대 얼굴 중이 시내 따로 나려를 네, 이런 느낌이요. 그리고 꾸밈음 종류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리듬을 쓸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네요. 어려운 건 아니죠. 다음 34페이지가 아니었나 방금? 33페이지네요. 다음 34페이지에 핸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아리아 부분이 나오고 있고 기출이죠. 아래쪽으로 다카포가 있고 여기 피네가 있네요. 그래서 ABA 형식이라고 볼 수 있죠. 맨 아래 보시면 주인공 리날도와 알미네라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라는 단어가 여긴 없네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배경이 되죠. 오페라는 무조건 줄거리와 인물명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도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인물명에 따라 세부적으로 누구의 아리아다까지 들어가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줄거리가 뭔지 그다음에 주인공들 이름이 뭔지 정도는 아시면 되겠죠. 다음 35페이지에 다카포 아리아 나오네요. 다카포 아리아가 ABA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구성이 되는가를 보자면 B 끝에 다카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간에 피네가 나오죠. 다음 아래쪽으로 카스트라토와 카운트 테너 이야기 나오는데 이 시대 때는 여자가 오페라 무대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 음역을 가진 남성 가수가 활동을 하였다. 굉장히 고음을 치죠. 이 영화를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 오페라 때 좀 많이 나오게 되죠. 로마 오페라라고 제가 선을 긋는 이유는 그 오페라의 발전 이 지역이 따로 있죠. 그래서 피렌체에서 시작을 해서 로마 오페라 그리고 베니스, 베네치아 오페라 그리고 이게 나폴리까지 옮겨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출연을 하게 되죠. 피렌체 때는 카메라타 이야기가 나오고 모노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절이라면 로마 오페라 때는 카스트로토라든지 벨칸토라든지 이런 창법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베니스에서는 뭐 아무래도 1637년 그 산 카시아노라는 공공 오페라 극장이 세워진 거나 아니면 뭐 오페라 부파가 출연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나폴리에서는 스카를라티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다카포 아리아라든지 심포니아라는 서곡의 장르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다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특징은 선율이 강조가 된다. 거기에 기교가 덧대지는 이런 형태를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아래로 이제 카운트 테너 나오네요. 변성기를 거친 후에도 훈련된 가성으로 높은 음역대를 구사하는 남성 성악가이다. 그래서 위에 카스트라토가 소프라노라면 여성의 소프라노라면 카운트 테너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알토 성부에 해당하는 음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비교돼서 나오는 건 또 처음이네요.
카스트라토 카운터 테너,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36페이지에 베토벤 작곡 헤로제 작사의 그대를 사랑해 이힐리베디히가 나오네요. 아래쪽으로 돌체 부드럽게 정말 많이 나오죠. 다음 장에 보시면 이 곡에서 변화되는 전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래서 네가 다장조구나, 이래서 네가 나장조구나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아래 관계조 여러 가지 나오네요. 원조를 기준으로 같은 으뜸음조, 동주음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완전어도 높은 딸림조와 완전어도 아래인 버금딸림조가 나오네요. 나란한 조는 여기 같은 조표를 쓴다. 이런 것들 어려운 건 아니죠. 다음 38페이지에 이제 슈베르트 나오네요. 예술 가곡이죠. 쇼버 시의 음악을 얹은 음악회라는 악곡이 나오고 있고, 아래쪽으로 전개 1, 전개 2 이런 용어도 붙어 있고, 지금 4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정리되는 부분에 또 이런 코드 진행들이 나오네요. 이거를 보고 왜 이렇게 진행했어? 라고 물어본다면 베이스의 순차 상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또 가사에 빗대서 보자면 언제나 즐거운 마음 솟아나, 그래서 점점 상행하는 느낌을 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래 2절 가사도 열정이 그 나라로 이런 식으로, 이걸 두고 또 이야기하기로 가사 그리기라는 단어를 꺼낼 수도 있죠. 물론 르네상스 시대 때 나오는 용어이긴 하지만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또 대입을 해보자면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화음 맞춤법이라고 나오는데 종지죠. 그래서 종지는 꾸준하게 묻고 있다. 이거는 기본적인 이론이기도 하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굉장히 좀 변형적인 마침, 예를 들어서 이런 대리화음이 사용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음 40페이지에 I Sing You Sing이라는 아카펠라 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뒷장으로 보시면 여기 이런 또 표현이 있죠. 그래서 스윙 리듬으로 불러라. 그리고 아카펠라라는 것에 대한 언어의 뜻, 그리고 부르던 방식, 무반주 합창이다. 다음 42페이지에 이제 통영 개타령 나오네요. 자진 타령 장단을 이용을 하죠. 그리고 동부 민요이다. 통영이니까 저 아래쪽이죠. 경상도. 다음 44페이지에 민요 나오네요. 향토 민요와 통속 민요, 그리고 토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민요의 분류에 관해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한강수 타령, 경기 민요이고 마이너로 이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제2경토리 또는 배틀가조라고 하죠. 그리고 국거리 장단으로 되어 있다. 다음 46페이지에 수신가 나오네요. 약산 몽원으로라고 시작을 하고 굉장히 느리죠. 그리고 역금 수신가 같은 경우에는 소상강으로 배 타고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배따라기와 자진 배따라기가 있죠. 배따라기 같은 경우에는 윤희윤색은이라면서 시작을 하고, 자진 배따라기 같은 경우에는 그 봉죽을 찔러서 연평바다 널린 조기 이러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중간에 봉죽을 찔렀소라는 가사가 있어서 얘를 이제 봉죽 타령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여기 가사의 뜻을 이해하며 불러보자에 보시면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만약 꿈속에서 임의 혼이 다녀간 흔적을 남길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나의 꿈에서 내가 너를 그리워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꿈을 꾼다면 문 앞에 돌길이 이미 반은 모래가 되었을 것이다. 갈려서. 굉장히 표현력 어쩔 거야 이거. 완전 지금 여자에게 미쳐있죠. 그래서 아래 이런 가사가 나와요. 생각을 하니 님의 화용이 그리워 나 어이할까요. 화용이라는 것은 꽃 화자에 이제 그 얼굴, 우리 용모 단정할 때 그 용자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워서 어쩌할까요. 진짜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진짜 엄청난 이 사랑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 그 사랑을 넘어서 자칫 스토킹, 여기까지는 아니죠. 네, 여튼 이런 가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슬프고 근심 마음 가득 찬 노래. 좀 마음이 불안하죠. 또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양면적이죠. 그런 사랑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진심 다해야 되고 참 어렵다. 다음 47페이지에 정선아리랑 강원도이죠. 동부민요 나오고 있고 당연히 메나리토리니까 이런 음형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느린 새마치 장단이네요. 일반적으로 중머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긴 느린 새마치라고 나와 있고 요 단어도 많이 나오죠. 아랄이라는 이름으로 구전되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제주민요 이오도사나 나오네요. 자진몰이 장단이고 강새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 느린 새마치 장단인데 강새를 어디다 둘까라고 보자면 원에 두면 되겠네요. 다음 48페이지에 남도민요 세타령 여기 중중몰이 장단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육자배기 토리에 관한 뭐 이렇게 꺾는 소리부터 해서 가락선 악보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50페이지에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통 동창회가 나왔었는데 이 지학사 교과서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조니까 5박 8박 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칸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일반적으로 가사 붙는 방식이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이렇게 많이 붙죠. 다음에 박자적으로 장단적으로 봤을 때 여기 쉬는 구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 장단형은 반드시 암기가 되면 좋겠고 덩을 한 다음에 쉬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그냥 교차이죠. 덕, 쿵, 덕 여기 덕이라고 쳤을 때 쿵, 덕, 쿵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노랫가락이라는 그 곡에서는 여기 더 쿵이 아니고 여기가 덕으로 된다라는 그리고 뒤에가 쿵이 되고 또 덕이 되죠. 그러니까 반대이죠. 이게 또 차이점이기도 하다. 기출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 시조 같은 경우에 사도 하행종지를 쓴다. 아래쪽으로 요약이 조금 되어 있고 뭐 내용 풀이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면서 이 한자에 대한 것을 또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시조는 어떤 선법을 쓰죠? 그렇죠. 계면조, 삼음음계 계면조를 일반적으로 쓰게 되죠. 이렇게. 다음 51페이지에 편락나네요. 나무도 정말 많이 나오죠. 나무도 바히 하면서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10박 편장단으로 되어 있다. 뺀장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 뭘 뺐냐라고 하자면 16박 장단에서의 그렇죠. 쉬는 박을 뺀 게 바로 10박, 10점 10박이 되죠. 10점이라는 것을 덕이든 궁편이든 채편이든 무언가를 치는 행위가 점에 해당되고 그리고 박이라는 것은 이제 쉬는 것을 포함하는 그 개수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 조표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던 뭐 심이라라든지 심이라래 이런 조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편락 이야기했을 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3국의 3장 국악에서 계면조로 변조된다라는 것 이거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다음 52페이지에 판소리 흥부가 중에서 중중머리 장단으로 구성된 화초장타령이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대마디 대장단으로 쭉쭉 붙여가면서 부르고 있죠. 여기 강세 당연히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밀붙임이라고 하죠. 엎붙임 중에 하나이죠. 다음 53페이지에 판소리에 관한 특징과 아래쪽으로 북에 관한 명칭 그리고 부호 이런 주법들이 나오고 있죠. 정말 여태까지 많이 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58페이지에 기타 우쿨렐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악기들은 무조건 여기 있는 개방현 이름을 줄과 연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아래쪽으로 타브 악보 보는 방법 여기는 줄수이죠. 여기가 줄수이고 이게 지판 그러니까 프렛의 위치를 의미한다. 여기가 1이죠. 그리고 2,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 첫 번째 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6번 줄 몸쪽 가까운데 그리고 5번 줄에 3번 프렛에서 연주를 하라.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오른쪽 우쿨렐레도 마찬가지 보는 법은 동일해요. 그리고 아래로 스트로크랑 뭐 이런 리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칼립소 리듬이 조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셔플 리듬도 뭐 이런 형태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도 있어서 우선 이거보다도 칼립소 리듬, 이거는 뭐 교과서에 계속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장에 우쿨렐레 개방현 나오네요. 다음 60페이지에 오카리나 나오네요. 여기 가운도부터 높은 도까지 중간에 반은 빼고 한번 운지를 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에 작은 새의 지저귀는 소리라고 해서 리코더가 나오고 있네요. 바로크식 독일식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바로크, 그래서 위에서 5번째 구멍이 크다, 요런 차이가 있고, 물론 또 운지도 다르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단골이잖아요. F 샵 같은 경우에 운지가 어떻게 되냐, 막는다 안 막는다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옥타브까지 한번 이렇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여기 서밍이라는 단어와 기호 이렇게 있고, 사선으로 그어지면 반만 막는다. 서밍도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소프라노와 엘토가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 위에 파를 표시하고 있죠. 왜 이렇게 파를 표시할까요? 그쵸. 결국에는 덧줄을 덜 쓰기 위해서 파를 표시하고 여기 최대한 5선 가까이에서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만 보면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이지만 뒤쪽으로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낮춰서도 표현을 하고 있다. 다음 62페이지에 드럼이 나오는데, 드럼이 나오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그래도 이거 스틱 잡는 방법 2개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뒷장에 나오는 스트로크, 뭐 싱글 더블 스트로크 정도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69페이지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조금 뜬금없는 게 나와서 좀 보려고요. 여기 오른쪽 구석에 동살풀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막 게러지 밴드 얘기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동살풀이가 나왔어요. 여튼 보죠. 전남 무학에서 쓰이는 사박자 장단을 말한다. 그래서 동살풀이 같은 경우에는 살풀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무가에서는 살풀이라고도 하고, 진도에서는 흘림장단, 뭐 호남우도에서는 오방진가락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걸 다 외워야 되냐라기보다도 무학에서 쓰이는 장단명이다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박자가 나와서 갑자기 동살풀이를 꺼냈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그랬다면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여기 써놓은 것 같은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페이지가 좀 이상하게 잘렸네요. 이 교과서가 이렇게, 물론 제 PDF가 불량인 거겠죠? 이렇게 잘려서 그렇구나. 오해했네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장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구 북 관리 뭐 이렇게 기호도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역시 사람은 조금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설장구 나오네요. 오른쪽으로 71페이지예요. 여기가 여튼 설장구, 그래서 설은 으뜸 또는 앞이라는 뜻으로 장구 가락 가운데 으뜸이 되는 장단들을 모아 만든 작품으로 장구놀이를 말한다. 그래서 혼자 일반적으로 많이 치죠. 그런데 이게 솔로를 하는 거죠. 혼자 그 기량을 뽐내면서, 또는 여럿이 모여서 치기도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을 설장구 놀이라고 하고 둘이 하는 것을 쌍장구 놀이라고 한다. 이게 뭐 얼만큼 중요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설장구라는 단어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주들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궁굴체를 사용을 한다. 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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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맨 아래쪽으로는 따쿠쿵 따쿠쿵 따쿵 따따, 이래서 굉장히 짝수로 떨어지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사물놀이 1978 김덕수님의 사물놀이 패가 제일 유명하죠.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그 오른쪽으로 인사굿이 나오고 별달거리, 이체라고도 한다. 이체라는 것은
징을 2번 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영남 풍물가락이다라는 요 위치 확인을 해보시고 아래쪽으로 이제 장단이 나오네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사익가락이라고 해서 사설을 읊는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죠. 다음 72페이지로 오시면 소금이 나오네요. 여기 6020, 7성공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삼국 4기에 의하면 삼연삼죽의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를 가진 악기이다. 다음 장에 여기 구조와 운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7성공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 저치, 역치, 평치 이런 것들 나와 있고 맨 아래 정관보에서 봤을 때 이 표시가 제 숨표이죠. 쉼표는 이렇게 생긴 거.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식임새 어떤 식으로 분할이 되는지 아래쪽에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음이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황이 보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얘랑 얘 차이가 확연히 보이죠. 이렇게 이거는 같은 그 음가로 나누고 있고 3등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음의 길이에서 지금 세분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 다음 74페이지에 산조가야금 나오네요. 가야금 같은 경우에 6세기경 가야국의 가시랑이 만들었다. 그리고 우르기 연주를 하고 곡도 많이 썼죠. 다음에 여기 오동나무로 만든 울림통 위에 12줄 12개의 안족이 받쳐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줄이 다 안족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에 이렇게 계량 가야금도 있고 안족을 아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학슬 여기 이거, 다음에 부들, 다음에 복미, 정학가야금의 양이두죠. 그 다음에 돌개도 뽑아서 보여주고 있네요. 돌개랑 안족을 이용을 해서 우리 그 조율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조율법이 나오네요. 청홍등 당동지 이거 뭐 나왔었죠. 그래서 나왔지만 그래도 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솔라, 레미솔라, 시, 레미솔라 그래서 음들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에 연주법 나와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하나 있죠. 이거는 튕긴다. 나머지는 다 뜯는다죠. 숫자니까 얘는 숫자로 이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숫자가 아니고 그냥 동그라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왼손 연주법도 보이죠. 굳게 떤다, 가늘게 떤다. 그 다음에 따란 하고 한번 이렇게 꺾고 올렸다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줄 밑에서 눌러내는 표이다. 그럼 음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진도아리랑이 나오네요. 이렇게 남도 민요이고 당연히 육자배기 토리를 쓰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 B플랫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B플랫은 청홍등 당동진 거기에 없는 음인데 여기 A를 가지고 눌러서 B플랫 하나 반음 높은 요 음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구음이 땅이 된다. 이게 이제 기출이었죠. 다음 76페이지에 미술과 이렇게 연계하고 있네요. 지금 표현주의 음악, 그래서 쉰베르크 나오고 있죠. 달의 올림피에로 8곡. 그래서 이거는 파사칼리아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악보를 좀 볼까요? 지금 클라인 B플랫이 연주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슈프레이 슈티메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독일어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여기 80이라는 것도 위로 보아서 안단테 정도로 걷는 빠르게 느린 템포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칸딘스키 인상이 나오네요. 그래서 연주장 소리를 노란색으로, 그다음에 피아노를 검은색으로, 그랜드 피아노 같죠? 그리고 작고 검은 곡선은 청중을 상징한다. 이런 모양들. 또 어떤 책에는 뭐 기둥은 리듬을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여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다음 77페이지에 인상주의 나오네요. 대표되는 그림과 여기 드뷔시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도치라는 악곡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 뭐 이런 것들은 보통 빠르기로 부드럽게
매우 여리게 표현력 있게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얘는 샘플에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도 지금 병행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면 네, 그래서 어쨌든 인상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작곡가 드뷔시에 관한 음악이 나오고 있고, 아래쪽으로 온음음계가 나오고 있네요. 이거 온음계랑 조금 구분을 해서 용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온음계는 다이아토닉이죠. 그리고 온음음계는 홀톤 스케일. 다음 78페이지에 변주곡이 나오고 있어요. 변주곡은 사실 중학교 교과서 때부터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이 나오고 있네요. 주제를 기점으로 리듬, 가락, 박자, 조성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죠. 맨 아래에 미노레라고 보이는 것은 마이너라고 읽으면 되겠죠. 다음 80페이지에 미디가 나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미디 이거 풀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런 종류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시퀀싱 프로그램, 그 다음에 노테이션, 샤브 프로그램이죠. 피날레, 시벨리우스 이런 것들. 중요도는 아무래도 조금 낮다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다음 82페이지에 신민요, 태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을 하나 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고, 여기 보시면 속상한 하면서 솔라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창부타령을 변주해서 만든 신민요이다. 여기 창부타령은 무학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죠. 다음 85페이지에 이제 저작권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여기 있는 기호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지만, 먼저 저작권 표시, 사람 모양이 있죠. 이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 저작권 표시. 비영리, 지금 이렇게 달러 표시를 보여주고 있네요. 달러와 유사한 표시. 그 다음에 변경 금지, 똑같이 써라. 그리고 동일 조건 하에 변경을 허락하겠다. 이런 표시를 쓰고 있네요. 다음 88페이지로 오시면 국악사 나오네요. 어려운 것들은 없는 것 같고 그냥 한번 쭉쭉 표시해 가면서 빨리 한번 읊어볼게요. 먼저 상고시대 아무래도 제천의식, 그래서 부여영고,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골제적, 그 다음에 이런 고라는 현악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로 와서 고구려에서는 왕사나 칠연금을 개조하여 검은고 제작, 백제 미마지 기양무 전승, 신라 우르기 가야금 곡을 만들었다. 음악기관 음성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남북국 시대에서 통일신라 불교 범패이죠. 그 다음에 사면삼죽의 박판대고까지, 발해로 넘어와서 태상시 정효공주묘에 박판공후 비파 악기가 보인다. 그리고 고려시대로 와서는 아무래도 당악과 아악이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이슈이죠. 그래서 당악의 보호자 낙양춘, 아악의 이제 문묘제례야, 대성아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향악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일신라께 그대로 오고 있고, 통일신라의 어떤 유품이라고 하죠. 그게 남아 있으면 고려 전기, 그게 사라지면 고려 후기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연등의 팔간회 같은 행사, 여기에 이제 포구락이 있었다, 이런 정제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음 장에 조선 전후기가 나오고 근현대까지 나오네요. 먼저 조선 전기면 아무래도 세종, 세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고, 성종의 악학 개범까지 성현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죠. 그리고 후기로 와서는 아무래도 민속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된다. 굉장히 다 본 내용들만 있어서 딱히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근현대에서는 이항지가학부, 국립국악원까지 이어진다. 대학에 국악과가 설립된다. 이게 서울대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악기의 개량과 창작 국악들이 만들어진다. 거기에 사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로 들어오게 되죠. 1978년이니까. 다음 90페이지에 기악의 연주 형태, 국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주 같은 경우에 한 개의 악기로 연주한다. 그런데 청성곡, 산조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구 반주가 따라오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죠. 다음에 병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독주 악기인데, 이게 두 개가 굉장한
그 독립적인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생소병주, 뭐 양소병주 이런 말들이 있죠. 다음 그 아래에도 이제 많이 봤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 아래로 김홍도의 무동, 너무너무 사면육각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죠. 다음 장에 대금산조가 나오네요. 산조란 19세기에 남도를 중심으로 발달한 민속음악이다. 그래서 무속음악에 뿌리를 둔 신하의 가락을 판소리의 장단에 넣었다. 그래서 지금 대근 산조 같은 경우에는 한 배에 따른 형식이라는 게 대표적인 형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유파들이 있고 보시면 원장현유 대금산조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진양조에서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까지 쭉 이렇게 악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라고 따졌을 때 먼저 저의 방법인데 진양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꾸밈음이 많다.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꾸밀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박자표가 나와 있다면 점사분음표 6개가 간다? 이거는 진양밖에 없겠죠. 만약에 여기 템포가 그럴 일은 거의 만무하지만 여기 만약에 템포가 나와 있다면 템포 40으로 굉장히 느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중모리 같은 경우에는 4분음표가 12개 들어간다 라는 것인데 이게 안 나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중모리를 어떻게 알아보냐?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기에 보여지는 게 없네요. 왜 그러냐면 저는 중모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 4분음표의 음가를 가지는 붓점 형태라든지 반붓점 이런 형태를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게 지금 여기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이거 말고 다른 악보에서는 이런 게 좀 많이 보일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중모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3분박 그러니까 점 4분음표가 8분음표 3개로 나오는 게 좀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라든지 이런 거 또는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 가운데 있거나 연속으로 4개가 있거나 이렇게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인다. 그 다음에 자진모리 같은 경우에는 점4분음표 형태가 비교적 많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것. 만약에 이거 말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면 알려주세요. 물론 이 악보를 외운다라면 아주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너무 많은 악보를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거짓 맞더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농음. 그래서 여러 가지 장식음으로 꺾는 소리, 떠는 소리, 흘러내리는 소리, 즉 식임새의 다양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현악기로 오게 되면 아무래도 농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다음 아래로 생소병주의 대표적인 악보 수령음이 나오고 있어요. 수령음은 이렇게 해서 한번 나왔었죠. 한 번이 아니고 2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여튼 여기 멜로디 정도는 반드시 여기까지만이라도 암기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 이 선 있죠? 이거 얘네들을 기점으로 박자를 세워보시면 3, 3, 2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요거는 하나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생황이라는 악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 우선 12율 4청성으로 되어 있다. 12율 4청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런데 반전이 황이 이 플랫이다. 이 플랫에 가깝다. 여기에 이제 우리 혀라는 표현을 쓰죠. 또는 서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리드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이다. 그래서 얘를 또 다른 표현으로 단황 종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에 반해서 복황 종적이라고 하는 것, 이 복황 종적은 바로 향필이 이런 악기에 해당이 된다. 다음 국악기 분류가 나오죠. 여기 재료에 의한 분류, 발음의 분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좀 헷갈리죠. 뭐 훈이라든지 부라는 악기는 검은색이 안에 빨간색이 색칠해져 있죠. 그래서 이거 대나무 묶음으로 통통 쳐서 소리내는 그러한 악기이고 문묘제례악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목부, 축 같은 거. 축은 이렇게 생겨서 여기 마치 우리 그
떡 찌을 때 그 쓰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여기를 쿵쿵 이렇게 찍어대죠. 그런 악기는 목부이다. 그리고 아래로 계통에 의한 분류, 얘가 이제 아크아케본 분류이기도 하죠. 다음 종묘제례약이 나오네요.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절차가 나오죠. 영신부터 쭉 절차는 암기가 되어야겠고, 연주 형태, 주악 위치래요. 주악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헌등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교대로 헌등 세트로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런데 아온과 종원은 지금 합쳐져서 헌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초원까지는 전부 다 무무이고 그 아래로는 무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차릴 때는 일무가 없다. 그리고 밥을 치울 때도 없고 무무태장으로 그 아래는 없다. 그리고 오른쪽에 또 이런 말이 있네요. 천지인사상, 하늘과 땅 그리고 일무를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 우리 무학할 때 보면 무당 무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튼 이 종묘제례학에서 쓰는 등가, 헌가 그리고 일무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아래로 희문곡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열성개희운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얘는 초원에 쓰이는 거다. 그래서 초원의 열성개희운. 그 다음에 이 희문이라는 게 또 영신례에도 쓰이고 전패례에도 쓰이죠. 영신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잘 아는 새덕계 아후, 그리고 전패례 같은 경우에는 비의상가교로 시작을 하죠. 다음에 초원 다음에 이제 아원이죠. 아원 같은 경우에 이거는 소무가 쓰이죠. 정대업이 쓰인다. 정대업의 첫 곡이죠. 그다음에 희무는 보태평의 첫 곡이고, 그래서 여튼 여기에서는 이제 천권아열성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한 요 정도는 그래도 알아두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 이렇게 파른 분류를 하고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목부이죠. 그 다음에 얘는 절고로 보이네요. 절고는 혁부이죠. 가죽 혁자를 써서. 다음에 편경, 얘는 석부이죠. 그 다음에 얘는 축이네요. 축 같은 경우에는 목부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전패이문의 악작은 음악의 시작을, 악치는 끝을 말한다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악작은 박이 한 번 쳤다가 한 번 치고 끝을 내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씩 친다가 맞고, 아래쪽으로 악치는 3번을 친다가 맞겠죠. 다음에 전패희문은 등가인데 왜 진고가 나왔을까요? 등가이기 때문에 절고가 나오는 게 맞죠. 이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전패희문이란 단어를 빼고 악작은 음악의 시작을, 이건 맞는 말이죠. 악지는 음악의 끝을 말한다. 그리고 박의 횟수도 맞고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진고가 나오고 절고가 나오고는 악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부정확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 되니까. 다음 오른쪽으로 수제천 나오네요. 관악 중심의 합주이다. 그리고 백제가요 정읍사의 일부. 그래서 이게 이제 기악곡화 되는 거죠. 가사가 달아 높이곰 도다샤. 우리 용비어천가는 뭔가요? 용비어천가. 그렇죠. 용비어천가는 해동 육룡이 나르샤로 가는 거고, 복례의의 가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수제천 같은 경우에 정읍 또는 빗가락 정읍이라고도 한다. 이 유래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고, 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관악합주, 사면육각 이런 단어들은 정말 많이 봤었죠. 그래서 아쟁과 소금이 추가 편성되기도 한다. 음량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연음형식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연음형식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설명이 있네요. 다음에 아래쪽으로 기덕쿵 갈라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갈라치는 18박 장단이라는 게 유명하죠.
그 아래로 사면육각 편성에 해당되는 악기들과 아쟁, 해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 장에 여민락 나오네요. 여기 복례에 포함되었던 곡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민락, 치화평, 치풍형 이렇게 있었는데 뒤에 두 개는 이제 없어지고 여민락이 있다. 용비어천가의 1, 2, 3, 4장과 125장의 가사에 음악을 얹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사 없이 기악곡으로 전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피리보가 또 나오고 있네요. 초장 이렇게 멜로디 4장도 나오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우리 많이 봤던 식임새부터 여기에 순표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 요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장단이 나오는데 1에서 3장이 20박, 그 다음에 4에서 7장이 10박인데 1장은 이렇게 갈라친다. 다음 아래 여민락의 종류가 나오죠. 여기 여민락 만이 가장 원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민락 만 이후로 나오는 요 세 개, 만, 영, 해령이 바로 당피리 중심이 되고 그냥 여민락은 향피리 중심이 되죠. 다음 96페이지에 영산해상 나오네요. 나머지는 다 봤던 내용들, 여기 장단만 좀 확인을 할게요. 상령산은 20박 장단, 그 다음에 중령산까지, 그리고 세령산이 10박 장단이죠. 그 다음에 도들이 나오는 부분부터 이제 6박 장단으로 흘러가다가 타령에서 군악까지 타령 장단을 쓰게 되죠.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가락선 악보가 지금 3곡이 다 나오고 있네요. 아주 좋은데요. 정말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거 가지고 한번 물고 늘어져 볼 것 같은 느낌이랄까.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장단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타령 장단을 주고 있고 이 곡이 무엇인지 맞춰봐라.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런 설명 없이 장단을 주고 이런 가락선 악보를 그려놓으면 약간 멘붕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출제자들은. 그죠?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별표 5만 5개 정도 해보죠. 특히 여기 이런 부분들 아주 좋습니다. 뒤에는 분간이 좀 쉬운데 여기 분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한 번 더 꼬우자면 여기 군악이라고 써두는 게 아니고 장단만 주고 여기다 군악 선율을 주는 거죠.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군악도 타령 장단을 쓴다라는 거에서 한번 꼬이고, 그 다음에 군악 같은 경우에는 태주평주로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작을 태주로 주는 거죠. 이렇게 군악 멜로디는 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식으로 좋아요. 아주 좋은데요. 다음 98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성사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인류 최초의 문명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방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져가시고 아래에 피타고라스 진동수의 비를 이용한다. 그래서 음계를 정립을 했죠. 그다음에 위에 있는 리라 이런 것들은 우리 아폴론, 디오니소스의 아울로스 이런 것들은 중요하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중세가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예배를 중심으로 한다. 평성가를 줄로 불렀고 9세기 네우마 이런 것들 기본적인 특징들이죠. 그리고 여기 음악적 특징에 라틴어 가사라든지 단선율 이게 다성으로 점점 변하게 되고 그 시발점이 여기 오르가눔이죠. 그리고 중세 8선법에 의해서 음악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르네상스 1547년 하인리 글라레아누스라는 인물에 의한 도데카고르돈이라는 집에서 이제 에올리안과 아이오니안이 추가로 정격 변격이 더해지면서 12선법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지금 이런 데서 기억할 것은 사실 다른 것보다 중세 8선법이었는데 12선법으로 바뀐다라는 것. 다음 99페이지에 르네상스 나오네요. 아무래도 문예부흥의 시대이다라는 것을 필두로 다양한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인본주의가 기반이 되면 되죠. 그리고 아래로 팔레스트리나 교황 마르첼로 미사가 나오고 있어요. 육성부인 게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당연히 모방대위, 대의적 양식이 특징이다. 다음 100페이지에 바로크 나오네요. 장식적이고 화려하대요.
굉장히 꾸밈이 많은 게 이 시대의 음악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실학주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17세기. 그리고 음악적 특징, 뭐 장르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오라토리오까지 장르를 보시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바흐의 프렐류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푸가 부분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뭐 전부 다 본 내용들이죠. 이렇게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푸가에서 주제 응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5도 위로 응답이 나온다라는 것. 다음 101페이지에 고전파 음악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특이할 거 없죠. 그냥 다 봤던 내용들이고 아래쪽으로 알베르티 베이스 형태도 보여주고 소나타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정말 많이 봐서 그래서 보통 소나타가 1악장에 사용된다. 교향곡으로 와서는 이제 4악장에도 사용이 많이 되죠. 다음 102페이지에 이제 낭만파 음악 나오면서 주관적인 감정이나 개성이 굉장히 도드라지고 규모도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많이 봤던 내용들 또 나오고 있네요. 특별한 건 없네요.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집시의 무곡 차르다시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여기 나타낸 말이 보니까 마르카토 톡톡 끊어서 연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카프리치오 굉장히 익살스럽게 렌토는 느리게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네요. 오른쪽으로 리스트 이야기, 아무래도 교향시 이야기하고 있고 교향시라고 하면 단악장의 표제적인 성향을 띤 관현악곡이죠. 그 아래로 광시곡, 랩소디 나오고 있어요. 영웅적이고 민족적인 색채를 지닌다. 자유로운 형식이다. 황상곡이랑도 좀 비슷하죠. 다음 103페이지에 근현대 음악, 불협화음 많아지고 여기 기록과 재생을 할 수 있다. 매체의 발달이 되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 사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유명한 인물들 다 봤던 것들이죠. 봄의 제전, 스트라빈스키의 원시주의 1기 음악이고 여기 발레 음악이라고 나와 있네요. 주법이 또 나오는데 아르코, 활로아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스타카토, 똑똑 끊어서 연주를 하라. 강렬하고 그런 리듬이 좀 특징인 게 원시주의죠. 다음 104페이지에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4악장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 멜로디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중간에 보니까 엘토, 테너, 베이스, 트럼본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네요. 여기 사용된 게 최초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엘 시스테마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베네수엘라 지역에서의 빈민가 청소년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여기 출신의 유명한 지휘자가 바로 두다멜이라는 지휘자이죠. 브라질 출신인데 이분이 그 지휘하신 그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있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휘한 장면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05페이지에 기악곡의 종류와 아래쪽으로 연주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기악곡의 종류는 한번 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위에 있는 세 곡, 이 세 장르 이거는 반드시 좀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와서 다악장의 기악곡, 실내악, 그리고 협주곡 이런 거 중요하죠. 카덴자라는 단어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연주 형태에서 이제 독주, 솔로라고 보이죠. 여기에서는 하나의 악기가 당연히 연주를 하는데 주로 피아노 반주가 따른다. 예를 들어서 뭐 국악에서 산조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악기가 주가 되지만 여기에 장구 반주가 따른다라는 게 대체적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주, 우리가 뭐 정말로 두 개의 악기가 동등한 중요도를 가지려면 차라리 중주, 이중주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아래로 트리오, 콜텟, 퀸텟 다 보여주고 있죠. 목관 5중주, 현악 4중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관 5중주는 이런 호른이 들어간다라는 이 금관악기죠. 그런데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목관악기에도 섞여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된다.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여기 앙상블이라는 단어와 여기 오케스트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위치에 조금
없는 느낌도 좀 있죠. 보통 이제 합주라고 하면 앙상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중주에 들어가 있고 오히려 합주라는 것은 오케스트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다음 장에 바흐의 프렐류드가 나오는데 여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고전 모음곡으로. 고전 모음곡 하면서 아래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내 소나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로크 시대의 명칭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대칭되는 단어로 근대 모음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대 모음곡은 말 그대로 그냥 여러 가지 악곡을 모아놓은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전 모음곡은 실내 소나타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성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알르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지그이죠. 이거를 필두로 해서 프렐류드가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가보에트, 미뉴엣, 불에 이런 장르들이 추가가 될 수도 있죠. 다음 아래로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대공 사악장이 나오네요. 사악장은 전형적인 론도 형식이다. 그래서 론도 형식도 나왔으니까 한 대 모아두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악보에서 여기 나오는 이 단어 TE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테누토라고 읽을게요. 테누토. 그 다음에 돌체는 뭐 이제 너무 잘 알죠. 다음 107페이지에 현악사중주 황제 2악장이 나오네요. 2악장이니까 느리죠. 그리고 노래하듯이 멜로디 당연히 암기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위에 이런 또 배경이 있네요. 프란츠 2세의 생일에 헌정한 곡이다. 그래서 주제가락이 독일 국가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아래로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송어. 악기 구성이 먼저 떠오르면 되겠죠. 그래서 콘베가 들어온다라는 것. 그리고 사악장은 가곡 소공의 변주곡이다. 위에도 변주라는 단어가 보이죠. 여튼 아래쪽으로 이제 사악장 멜로디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겠네요. 다음 108페이지에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1악장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이러한 리듬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헤미올라에 해당되죠. 아래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1악장이 나와요.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도 멜로디 빰빰빰빰빰빰빰 이상한데 자 여튼 엄청 유명한 이 악곡을 멜로디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고, 그리그 하면 아무래도 민족주의 작곡가로 대표될 수 있죠. 다음 109페이지에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주피터가 나오네요. 여기 멜로디 확인하시고 주제가 완전어도 높은 조성에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다음 아래로 드뷔시의 교향시 목시네우 존조곡이 나오고 있어요. 말라르메라는 인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멜로디 너무너무 유명하죠. 보통 빠르기로 연주를 하게 되고, 여기 플룻의 주제 가락은 목신이 부는 풀피리를 묘사한다. 다음 110페이지에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포근한 산들바람이 나오네요. 편지의 이중창이라고도 하죠. 아래쪽으로 이제 악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름을 찾는 게 기출이었죠. 그래서 불러요라고 하니까 백작 부인이 부르고 있고, 산들바람이라고 마치니 산들바람 이러면서 따라하고 있죠. 그래서 백작을 이제 혼내주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짜임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폴리포니로 가다가 호모포니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위쪽으로 오페라 요소들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맨 위에 오페라 부파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오페라 세리아와 부파가 있죠. 그런데 부파를 따졌을 때 페르골레지의 마님이 된 하녀가 최초의 오페라 부파라는 그런 말이 있죠. 다음 112페이지에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네순 도르마가 나오네요.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악곡이죠. 아래쪽으로 이제 이렇게 악보가 나오고 있는데, 위에 내용을 잠깐 보자면 투란은 중앙아시아 지역 이름이고 도트는 딸이다. 그래서 이 투란도트가 내는 세계의 수수께끼 아래쪽으로 나오고 있죠. 이거를 못 풀면 죽인다, 이런 무지막지한 여자인데 수수께끼 첫 번째가 보니까
어두운 밤을 가르며 뭐죠 블라블라블라 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아침이 되면 죽는다. 그래서 얘는 희망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불꽃을 닮았으나 석양처럼 빨갛다. 그래서 얘는 피, 생명을 잃으면 차가워지죠. 그리고 마지막 거 그대를 노예로 만들고, 요즘에 이러면 큰일 나죠. 노예로 인정하면 그대는 왕이 된다. 뭔 소린지 모르겠으나 여기는 투란도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을 또 칼라프가 되고 있죠. 이렇게 칼라프란 인물 하나 기억하고 지나갈게요. 아래쪽으로 이 플랫 마이너 메이저 세븐이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에 코드 출처를 좀 물을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 다는개냐, 화성 다는개냐, 가락 다는개냐, 이러한 출처를 물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화성 다는개가 되겠죠. 다음 114페이지에 뮤지컬 레 미제라블이 나오네요. 빅토르 위고 작이고 미셸 숀버그 작곡이죠. 그래서 여기 배경이 또 나오고 있고, 다음 장에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이라는 민중의 노랫소리가 들리는가, 너무너무 유명한 합창곡이죠. 그래서 여기 멜로디 당연히 조금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 말치라고 나와 있네요. 행진곡 풍으로 노래를 하라. 실제로 이 노래를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좀 나죠. 딴따단따단따단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뮤지컬 구성 요소가 또 나오고 있어요. 다음 116페이지에 오페라의 유령이 나오네요. 여기 Think of Me가 멜로디가 나오고 있고, 웨버 작곡이죠. 아래쪽으로 이 뮤지컬의 대표되는 악곡 더 팬텀 오브 오페라가 나오네요. 다음 118페이지에 주크박스 뮤지컬 개념이 나오고 있고, 아래쪽으로 어트리뷰트 뮤지컬이랑 컴필레이션 뮤지컬이 나오네요. 어트리뷰트는 단일 작곡가 또는 단일 가수의 노래로만 구성한 뮤지컬이다. 컴필레이션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 가수의 노래들을 묶었다. 다음 122페이지에 모리화 나오고 있고, 아래쪽으로 경극과 일본의 가부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얼후 같은 악기, 일본은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샤미센이라는 악기, 그리고 우리나라 해금이 있죠. 다음 156페이지로 오시면 유네스코 나오죠. 그래서 교과서들마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반드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초형무까지, 이것도 다 기출이죠. 39호이죠. 중요 무형 문화재. 그리고 2009 유네스코이다. 자, 오늘 이렇게 지학사 고등학교 음악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천재 교과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